안녕하십니까, 재정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1차 모평 보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은 6월 1일 그리고 6시가 조금 안 된 시간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풀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려고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난이도는요, 확실히 3월보다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 난이도랑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3월 모의고사 여러분들 1등급 퍼센테이지가 여러분 2%가 안 되잖아요. 1등급이 2%가 안 되는 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건국 해갖고 이렇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의 난이도가 지금 작년 수능 난이도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역시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어렵게 느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역시 빈순삽이다. 빈칸 순서 삽입이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면 장문 독해가 조금 더 작년 수능보다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다음 21번 밑줄의 의미가 23번 주제 유형은 3점짜리였지만 좀 평이했고요. 그 다음 전반적으로 시험이 어휘 수준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휘를 꾸준히 외우고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휘력을 갖고 있는지가 이 시험에서 고득점을 그리고 높은 등급을 받는데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이번 이 3월 모의고사도 제가 풀어보고 4월도 풀어보고 지금도 풀어봤는데, 확실히 선택지가 3월보다 많이 다듬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력적인 오답이 각 문제마다 존재해서 여러분들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최종 답 선택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월달보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N수생이 19%로 역대 최고로 많이 지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6월달부터 들어오는 이 N수생은 굉장히 상위권일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번에 3월 모의고사는 2%밖에 안 남았지만, 아직 뭐 폼이 다 올라오진 않았겠지만 N수생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로 봐서 이번 1등급 퍼센티지는 약 4-5%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지금 계속해서 절대평가가 이렇게 치러지고 계속 거듭해 치러지는 고, 여러분들이 또 코로나를 겪은 세대들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1, 2등급의 차이와 3등급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등급이 2등급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험 구조예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쉽고 어려운 몇 문제가 빡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틀리는 순간 그냥 3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등급에서 2등급이 올라가려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둘씩 맞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한두 문제를 맞추기가 조금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격차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은 기출문제와는 조금 상이한 출제가 보입니다. 어휘 유형이 그랬고요, 순서도 좀 그랬고요, 그리고 작문 독해도 조금 달라 보입니다. 자, 그 다음 3점 배점 얘기를 해볼게요. 3점 배점은 역시 총 7문제가 3점으로 배점이 되었고요. 작년 수능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밑줄의 의미, 주제, 어휘, 빈칸 2문제, 순서 삽입 이렇게 똑같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유형별로 각각 말씀드릴게요. 이번 21번도 3점짜리였고요. 밑줄의 의미죠. 23번도 주제 3점짜리였는데 두 문제 다 평이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요. 두 번째 어법 문제는 작년하고 동일한 것이 출제가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이따 이거 표를 올려드릴 건데, 작년 수능은 관계사 접속사 구별하는 문제, 재개대명사 분사 형태,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구별하는 문제, 그 다음 문장의 구조와 분사 구문을 동시에 물어오는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이번 시험에는 재개대명사, 동사 준동사 구별하는 문제, 관계사, 그리고 문장의 구조와 분사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를 똑같이 작년하고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2024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문법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동사 준동사 구별하는 문제, 관계사 문제, 그리고 문장의 구조와 분사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문법상이고, 이건 지금 계속해서 3년 연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출제될 것이 다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최근에 치러졌던 3년치의 어떤 문법에 대한 정리만 되어 있으면 이번 시험 맞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어휘 유형인데요. 어휘 유형이 이제 3점짜리로 출제가 됐어요. 이건 작년 수능하고 똑같죠. 그런데 어휘가 밑줄형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출제가 됐죠. 근데 이 선택형이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출제가 됐냐면 2017학년도 수능 때까지가 선택형으로 나왔고요. 2018학년도부터는 밑줄형으로 출제가 됐고 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줄형이 선택형으로 출제가 되는 순간 3점짜리지만 난이도는 평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출제했을까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 1등급이 2%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여파로 난이도 조절용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 수능은 7.8%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3월달 모의고사가 2%니까 이 문제를 좀 쉽게 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배려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9월달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빈칸 문제입니다. 빈칸 문제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31번, 32번은 좀 평이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31번, 32번 둘 다 빈칸이 중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백 파이널이라고 하는 강좌를 이미 오픈했거든요. 아직 여러분들이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고백 파이널 1강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10년치 모든 EBS 문제집을 다 풀어봤는데 올해 EBS의 특징이 뭐냐면 빈칸이 중간에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빈칸이 중간에 있고 그 중간이 주제가 되고 그 이하가 하위 개념이 되는 그런 문장의 구성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게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랬어요. 이번 31번, 32번이 둘 다 빈칸이 중간에 있고요. 그 빈칸 중간 부분이 주제고요. 그 이하가 하위 개념이 나오는 중간식 구성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어떤 빈칸 유형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역시 EBS 교재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3번, 34번은요. 당연히 3점 였고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둘 다 대조의 글의 어떤 특성을 띠고 있고요. 특히 34번은 3점짜리 다운 난이도를 뽐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지문 안에서 역시 답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EBS 교재를 또는 기출 문제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순서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순서와 문장 삽입이 작년 수능보다는 좀 어려웠다고 봐요. 빈칸 문제 4문제 중에 3문제는 작년보다 수능보다 훨씬 쉬웠다고 보지만 순서 문제가 작년보다 좀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순서랑 문장 삽입이. 먼저 각 문단마다 원래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를 보고 우리가 근거를 찾아 나가는데 36번 같은 경우에는 연지대가 있어요. 각 문단마다. 근데 내용이 추상적이라서 아마 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37번은 주어진 문장에 연지대가 없고 C번에만 however라고 하는 연지대가 있어요. 근데 이 however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힌트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연지대가 없는 지문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고요. 역시 이런 것들은 스피드 리딩이나 또는 기출제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시고 EBS 연계 교재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8번, 39번의 문장 삽입이 좀 어려웠었는데요. 특히 39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에 연결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석으로 풀기보다는 근거 찾기로 접근을 해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작문 독해인데요. 작문 독해는 작년 수능이 28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은 31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더 길게 느껴졌을 것이고, 지문이 추상적이라서 낯설고 좀 추상적이었고요. 난이도 어휘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도 어휘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작문도 독해도 역시 작년보다 조금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제가 쭉 얘기했고 총평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수능의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 굉장히 고난이도 어휘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단어를 한 가지 뜻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그때그때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펙트라고 하는 단어가 영향, 결과, 효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동사로 초래하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래하다는 뜻으로 EBS 교재에도 나오고 이번 시험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어휘를 여러분들 매일 꾸준히 외워야 하고, 여러분들이 1,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휘를 꾸준히 계속 외워야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는 6월달이잖아요. 독해와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EBS 교재를 적극 활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상위권일수록으로요,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문제풀이 하는 게 아니라 풀어본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빈순삽을 오늘 만약에 8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기출문제를 5번 풀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빈순삽만 만약에 5번 풀어보라 그러면 오늘 8문제를 5번 풀어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8문제를 풀어봐요. 예를 들어 뭐 작년 수능 문제를.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그 8문제를 풀어보시고 다시 일주일 총 5주에 걸쳐서 한 번씩만 8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풀 때, 세 번째 풀 때 또 되게 새롭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5번 반복해서 풀어보게 되면 그 정도 난이도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기출문제를 혼자 푸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을 통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게 뭐랑 똑같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스즈메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스즈메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스즈메의 모든 리뷰를 제가 한번 봤단 말이에요. 스즈메 리뷰를 보고 나니까 제가 영화를 볼 때는 보지 못했던, 그리고 느끼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많은 지식들을 리뷰를 통해 알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스즈메를 다시 본다면 이제 제가 많은 리뷰를 봤으니까 훨씬 더 스즈메를 더 깊게 감상할 수 있겠고 더 많은 뜻을 제가 알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기출문제는요, 한 번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번 풀고요, 그 다음 제 수업을 듣고 강사의 수업을 듣고 아 이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였고 이런 의도로 출제가 됐구나를 알고 그 다음에 다시 기출문제를 보시면 훨씬 더 기출문제를 깊숙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고 강의 듣고 다시 기출문제를 보셔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일수록 많은 문제풀이보다는 이 기출문제나 EBS 문제를 반복해서 푸시라, 이런 얘기고요. 하위권은요, 일단 기초 개념을 굉장히 필요해요. 하위권 친구들이 지금 지금 학원에 가시게 되면, 학원은 모든 학원들이 지금 다 문제풀이 위주로 이제 전환이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초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인강과, 만약에 학원 다니신다면 인강과 학원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강을 통해서 기초 개념을 잡고 그리고 학원과 문제풀이를 병행하셔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쉬운 유형들을 다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빈순서만 다 틀리면 20점 감점이에요. 그러면 20점 감점에서 하나만 더 틀려도 3등급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빈순서를 다 틀리진 않잖아요. 그러면 보통 3등급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들 쉬운 유형만 다 맞춰도 그 다음은 조금씩 그 어려운 빈순서를 하나씩 맞춰가면 3등급이 2등급이 되고 안정된 2등급이 되고 럭키한 1등급이 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하위권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진격 70일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보시면 이 이투스 게시판에 와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EBS 변형 수업을 듣는 게 지금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EBS 교재는요, EBS 문제 자체로 보셔야 되지 그걸 변형 수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EBS 자체 문제로 파악하시고 반복해서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정리하실 때 반드시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아직 인강에 오픈하진 않았는데 이 고백 파이널이라는 강좌가 이미 제가 찍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EBS에서 가장 중요한 100문제를 제가 선택을 해서 그걸 풀어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EBS 교재 다 풀고 제가 선택한 그 100문제로 정리하시면 EBS도 문제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결국은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빈칸 순서 삽입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빈순삽, 고난이도 빈순삽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고요. 복병이 있다면 장문독해 정도가 복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시험 자체가 어려운 문제하고 쉬운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딱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등급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험입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3등급이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쉬운 유형만 다 맞춰도 3등급까지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빈순삽, 특히 빈칸 문제에서 2문제 이상, 순서 삽입 문제에서 3문제 이상을 맞춰야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게 있거나 어떤 커리가 필요하거나 또 여러분들 상담을 원하시면 이투스 게시판에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